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소개해드리고 궁금한 점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의 장창두 명예교수님, 그리고 동유럽 사진 전문가 박성빈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이 허블레안이 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도가 많이 됐어요. 길이가 한 26m 정도 되고 폭이 한 5m 정도 되고 이 정도 유람선이면은 아주 소형급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렇죠. 우리 한강 유람선, 한강에서 볼 수 있는 유람선 정도의 사이즈. 적은 편이죠. 네. 한강 유람선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 모양이죠. 우리도 그렇게 큰 편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이제 한가리에서 봤을 때는 좀 적은 유람선 같습니다. 외신에서 보도하기는 다니부강 위를 떠다니는 유람선 가운데 가장 작은 유람선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게 배가 작다고 해서 꼭 안전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지금 안타깝게도 대형 크루즈선하고 부딪혔다는 게 이 침몰의 원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적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건 없는데 네. 보건성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형선에 충돌했을 때는 그 질량의 크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냥 순식간에 전복될 가능성이 많고 예. 더군다나 좀 70년 된 배 노후선이니까 이제 연결 부위가 약한데 이걸 강하게 충돌해버리면 이게 이탈이 되고 부서지면서 금방 침수가 일어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급격하게 침몰해버린 것. 그게 예. 제일 좀 안타까운 편입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워낙 질량의 크기에서 차이가 나는 대형 크루즈선이 소형 유람선을 충돌했을 때 소형 유람선은 급속도로 전복될 수밖에 없고 또 노후된 선박이다 보니까는 침수 현상 또 선체가 파손이 되고 침수 현상이 일어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물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에어포켓 형성도 좀 힘들어집니다. 에어포켓 형성. 침몰된 선박 안에 살짝 공기가 있는 공간을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애석하게도 그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도 떨어진다. 에어포켓이 남아있을 때는 배가 좀 떠오르거든요. 그 잔여 부력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 현재 헝가리 당국에서도 인력을 총동원하고 민간 선박들도 수색 작업, 구조 작업 돕기 위해서 밤새 라이트를 비춰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추가 구조된 분이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작가님. 네. 동유럽 전문 사진 작가다. 그러면 당연히 부다페스트도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네, 부다페스트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예. 최근에 다녀오신 적은 언제입니까? 작년 5월에 갔고요. 지난해 5월에. 예, 올해 9월에도 또 갈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가시면은 저 유람선 뭐 처음에 가셨을 때나 또 가실 때마다 이용하시는 편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유람선이었기 때문에 저도 탑승을 했고요. 예, 지금도 갈 때마다 뭐 야경 볼 수 있는 스팟이 많이 있지만 혹시 뭐 처음 오신 분들이랑 같이 가게 되면 꼭 한번 유람선을 타보라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유람선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이 선착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선착장마다 운행하는 배가 틀려요. 어떤 배는 디너 크루즈처럼 굉장히 큰 크루즈가 운행하기도 하고 어떤 좀 저렴한 선착장에서는 저 정도 크기에 한 60명 탈 수 있는 작은 배들이 운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배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용 비용도 좀 저렴합니다. 저렴한 편입니까? 네. 혹시 저 배는 타보신 적 있어요? 저 정도 크기 배는 일반적으로 그 부다페스트에 많이 다니는 배이기 때문에 저도 타본 적이 있습니다. 타본 적이 있으신데 탔을 때 네. 구명조끼 그때 딱 탔을 때 이 배가 좀 작네, 좀 위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뭐 날씨가 좋을 때 타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야경을 보기 위한 그 유람선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2층에는 대부분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야경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렸을 때 배가 이제 조금 처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큰 배에 비해서 안전도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은 그럴 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성빈 작가님 말씀을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이번에 유람선 침몰 사고 당시에 바로 가까운 현장에 계셨던 분하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이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이 사고 소식을 듣고서 원래 유람선 타고 나가려고 했다가 나가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분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들었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저희도 지금 그날 9시 한 2, 30분이었을 거예요. 현지 시간으로.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이제 패키지 여행으로 왔는데
단유강 유람선 투어를 하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배를 타고 유람선 투어를 하고 있었어요. 투어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가이드하고 인솔자님이 지금 하선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선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선을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소방차, 경찰차가 많이 갑자기 엄청나게 이제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더라고요. 이제 그때 들었죠. 그때 이제 가이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한국 배 같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뭐 사태가 좀 심각하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상당히 셌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물살이 세서 1초에 몇 미터씩 내려가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엄청 걱정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호텔로 이제 갔거든요. 바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담유강인데 이제 국회의사당 이런데 야경을 찍는 데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광지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구명조끼 입고 찍은 사진도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당연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탔죠. 예, 이분은 유람선 타고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하선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다 내려야 한다. 그런데 인솔하시는 분이 사고가 났는데 아무래도 한국인 선박 같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배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걱정을 참 많이 했다 그러고 구명조끼는 역시 이분도 입지 않았다. 야경을 찍고 사진도 찍는 곳인데 누가 구명조끼 입겠느냐. 별다른 생각 없이 구명조끼 안 입었다고 이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 말씀 들었는데요. 그러면 사고가 난 유람선과 비슷한 크기의 소형 유람선을 타본 경험이 있으신 분, 이분은 주목할 만한 발언 하셨습니다. 당시의 선박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인솔했던 분에게 문제 제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배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밤 시간인데도 배 있는 쪽으로 걸어가니까 배가 자그만한 게 멀리서 봐도 배가 좀 노후가 됐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일단은 이래 딱 봐도 노후가 됐고, 저기 처음에는 막 야경 사진 찍는다고 사람들이 막 촬영한다고 바깥 위에 실외에 다 있었거든. 다 있었는데 좀 추우니까 사람들이 밑에 실내로 내려가던데, 저는 막 보니까 물살이 너무 센 거라.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말도 없었고 실외에는 그런 게 안 보였고 모르겠어요. 실내에 내려가가 그 조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박 작가님,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어제 사고 당시에 단유강에 같이 있으셨던 분, 얼마 전에 또 소형 유람선 이용하셨던 분의 얘기 들어봤는데 박 작가님의 경험과 거의 동일합니까? 네, 저도 한 번도 유람선을 탈 때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그 권유를 받은 적도 없고요. 그걸 입고서는 이제 앉아있는 관광객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 지금 김하영 기자, 헝가리 당국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기준이 과연 마련이 돼 있는 건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외교부가 좀 브리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헝가리에서는 이런 유람선에 구명조끼 다 비치가 돼 있어야 하고 그게 의무고 또 탑승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지 지금 착용 안 하셨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도 조금 전에 같이 보셨던 브리핑에서 보시면 관행적으로 착용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실제 법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긴 것인지 아니면 제도가 미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사고 장소가 이 유럽 먼 곳이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당장은 사고 수습과 또 실종자를 수색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전 세계적으로 다 관광지는 있고 말이죠. 또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는 곳은 이렇게 유람선이 있는데 이런 구명조끼나 안전기준에 대한 공통된 기준 같은 것들은 혹시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각 나라 사정에 달려 있는 건가요? 예, 어느 정도는 각 나라의 그 규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지만 지금 규정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저 많은 사람이 타는데 그렇죠. 그 구명조끼가 비치가 안 돼 있다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 착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저도 지금 한국배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좀 예. 수년 전에 제가 부다페스트 그 교수님도 투어를 다녀오셨습니까? 했었는데 그 헝가리 배는 물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탈 수 있는 그런 배인데 우리 학교에 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 배가 아닌데도 구명동의를 입으라는 권고를 받은 적이 없고 뭐 그걸 입은 경험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설마 하는 그런 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예. 아마도 또 관광지고 야경이 예쁘고 배경이 예쁘니까 관광객분들도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하는데 사진 찍었을 때 구명조끼 입으면 또 예쁘게 안 나온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구명조끼 하나가 또 귀한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구명조끼를 입고 계셨더라면 지금 더 많은 분들이 구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어요. 전 세계의 위험한 곳도 각양각색의 곳을 다 다니실 텐데 네. 이 안전에 관한 문제 사실 느끼실 거 아니에요. 네. 다니실 때마다 어떻습니까?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여행하고 있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경험이 많으신 입장에서 이 안전 문제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지. 뭐 이번에 사고 난 이 케이스를 보면 패키지 여행을 가서 이런 사고가 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부다페스트에서 애초에 구명조끼를 입는 문화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같이 따라가는 그런 추세였지만 이렇게 날씨가 안 좋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서는 조금 더 우리나라 이제 여행객만 타는 그런 유람선에서는 한 번 더 이런 그 구명조끼라던가 이런 안전에 대한 권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유럽에는 특히 강을 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유람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의 유람선에서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 예. 뭐 폭포를 보러 간다던가 그런 협곡을 가는 그런 상품에서만 구명조끼를 항상 이제 착용하고 가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비상사태 때 조금 더 빨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 작가님이 외국 여행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박 작가님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 작업과 수색 작업이겠죠. 헝가리 당국이 총력을 다해서 구조 작업과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속 대응팀도 조금 전에 오후 1시에 헝가리 현지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도착하기 전에라도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빨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가족분들께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 연결이 돼 있으면 외교부에서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었는데 말이죠. 외교부 브리핑 내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있었던 외교부 브리핑 끝나고 나서 또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기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일단 온브리핑에서 나온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에 알려졌던 사망자 7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난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7명 그리고 헝가리인 1명 이렇게 총 사망자가 8명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19명과 헝가리인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미 구조됐던 한국인 7명 중 3명은 퇴원했고요. 1명도 오늘 중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구조자 3명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구조자 가운데 생명이 위독한 분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오늘 출발한 신속 대응팀 선발대뿐만 아니라 강경화 장관도 오늘 저녁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장관 주재 대책 회의가 조금 전인 3시 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구조 대응을 위해서 주변국과의 협조는 물론 우리 현지 공관의 지원 업무에 소홀함이 없게 하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뉴브 강이 여러 국가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헝가리뿐만 아니라 그 다른 주변 국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외교부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또 아까 브리핑에서는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 또 언급이 됐는데요. 유람선이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쯤 출항을 했고 9시 5분쯤 거의 돌아왔을 때 당시 슬로바키아로 향하던 크루즈선과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크루즈선은 헝가리 당국이 현재 억류를 하고 있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탑승하신 분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되신 분, 또 숨지신 분, 실종되신 분들의 명단 파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자뿐만 아니라 사망자 명단 그리고 실종자 명단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명단은 있지만 추가적인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사망자 신원에 대해서는 헝가리 당국과 협력을 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알리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였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외교부의 브리핑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외교부의 백브리핑 과정에서 헝가리 승무원 한 명도 숨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 김하영 기자가 전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AP통신이 현지에서 3시 33분이니까 4분 전에 올린 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헝가리 승무원 2명은 실종 상황이고 한국인 관광객 7명이 숨졌다, 7명 구조됐다. 원래 외교부 브리핑 내용 그대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아마도 이 부분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현지 언론 내용을 보면요, 이 사고 원인 관련해서 이제 구명조끼 관련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현지 언론의 분석은 이 다뉴브강 야경 투어가 워낙 인기를 끌면서 대형 크루즈들이 늘어나는데 이제 문제는 대형 크루즈들이 늘면서 소형 선박의 시야를 좀 가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헝가리 언론 인덱스가 전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비극이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소형 선박, 우리 한국인들이 탔던 하블라니호는 소형 선박이었고 충돌한 배는 객실만 95개인 대형 크루즈선이었다고 하니까요. 같이 부딪힌 이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헝가리 정부가 이 야간에는 이 대형 선박들이 방향을 거꾸로 바꾸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 단속이 됐었던 것인지 이것은 아직 뭐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 동영상을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저걸 보면 사실은 다뉴브강의 폭이 좀 한강보다는 좁다, 교수님. 네. 그러면 지금 김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저 밤에 유람선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서로 일정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규정은 돼 있는데 지금 동영상 보면 상당히 어지럽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한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어요. 특히 해상은 이 차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한데 이 폭이 좁다는 것이요. 이게 폭우가 왔을 때는 그 수량이 굉장히 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좁은 만큼 이게 베르니 원리라고 그랬다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뭐 4일 동안 계속해서 폭우가 왔다는데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유속도 빠르고 그다음에 수심도 뭐 좀 얕은 편이라 퇴적청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 소용돌이가 좀 물결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사고 되면 현장 주변에 안 그래도 여러 곳에 소용돌이가 형성됐다는 기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배를 조선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요. 운전하기가, 조종하기 힘들고 특히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좀 안정돼 있는데 더디긴 하지만 물결을 따라서 흘러갈 때는 굉장히 이게 조선하기 어렵습니다. 조종하기가. 예. 그러니까 사고 위험이 많죠. 그럴 경우에는 선체가 큰 유람선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 텐데 소형 유람선은 그 빠른 물살, 바람 이럴 경우에는 또 소용돌이까지 있으니까는 조금만 과격하게 순간적으로 이 조종대를 움직여도 전복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데 아까 동영상을 보면은 대형선도 충돌 이후에 비틀비틀하거든요. 기우뚱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보여요. 예. 깜짝 놀라서 아마 이 급히 조종을 하느라고 굉장히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악천후 같으면 확실히 좀 이제 안전에 대해서 헝가리 당국이 좀 규제를, 특히 대행선은 이제 뭐 규제를 한다든지 해야지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지금 보면. 박 작가님이 부다페스트 가셨을 때 말이죠. 다뉴브강 유람선, 대형 유람선과 소형 유람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형 유람선이 더 많습니까? 소형 유람선이 더 많습니까? 소형 유람선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까? 예, 근데 많은데 그 운행하는 유람선 말고도 외부에서, 왜냐하면 도나우강으로 시작해서 이제 독일부터 시작해서 10개국을 관통하는 강이기 때문에 유럽 대륙을 거의 횡단하는 관통하는 강이라면서요? 동유럽을 관통해서 흑해로 나가기 때문에 예. 많은 배들이 이제 유람선이 아닌 크루즈들이 들어오거든요. 직접 또 운전하는, 조종하는 네네네. 배도 있고. 그런 큰 배들이 들어왔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길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늘 가던 항로를 가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또 이제 전체가 하나다라고 하니까는 그 국경을 통과할 때만 검색을 받고 네. 자유롭게 이렇게 배를 몰고 다닐 수 있는 모양이죠. 네. 특히 이번에 사고 난 뭐 크루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슬로베니아 그쪽에서 온 크루즈라고 들었는데요. 대형 크루즈선 말이죠. 네, 이거는 야경 투어를 하기 위한 크루즈가 아니라 거기서 야경을 보고 이제 다시 이동하는 그런 큰 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낯선 길이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고가 난 곳에 영상 나오는 거 보면은 바로 그 근처가 바로 이 유람선을 타는 가장 큰 이유인 의회의사당이 보이는 야경,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다리가 마깃 브릿지인가요? 예. 그렇게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정박을 해서 그 야경을 보고 그 밑에 그 다리의 교각을 돌아서 돌아가는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병목 형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저 그러니까, 다리 근처로 예. 유람선들이 거의 모이고 모여서, 속도를 줄이고 정박하는 예.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야경을 보고 보기 이제 위해서 돌아가요. 다시 선착장으로. 예. 예.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높았던 곳이군요. 곳이고 만약에 초행길이라면 더더욱 높았던 곳이겠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신속 대응팀 일부가 떠났고 말이죠. 또 새벽 1시에는 가족분들도 일부가 떠나신다고 하는데 이 가족분들 떠나신 새벽 1시 전까지 이제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전까지 구조 작업 결과적으로 우리 인력은 현재 없는 상황에서 헝가리 인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헝가리의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외교부 당국이 하고 있고요. 지금 주 헝가리 대사가 헝가리 당국이 오늘 중으로 선체를 인양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확인이 됐고 이제 선체는 인양을 하면 이제 사고 원인 같은 경우는 규명을 할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실종 상태인 가족들이 관광객분들에 대한 수색일 텐데요. 날이 지금 이제 밝았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서 이제 뭐 다양한 잠수사분들도 투입이 됐다고 하니까요. 수색 작업에 좀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AFP 통신 기자들이 쓰는 기사에 의하면은 탑승하셨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라고 단정을 해서 현재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또 그 기사를 쓰고 난 다음에 일부는 한국 고위 당국자들의 브리핑 내용을 인용을 해서 또 입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 구명조끼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말이죠. 현재까지의 인명 피해 상황 다시 한번 요약해서 김하영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일단은 아까 AP 기사에서는 기존의 내용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교부에서 파악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구조 승객이 7명입니다.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행사에서 밝힌 명단입니다. 연령대가 이제 30대에서 60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7명은 사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7분은 한국인 관광객으로 한국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2명, 그러니까 현지 승무원이 2명인데 이 중에 1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인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종 상태인 겁니다. 교수님, 이번 사고를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하고요. 헝가리도 당연히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이런 유람선 여행 같은 것 앞으로 꿈꾸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배를 보고 이럴 때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배를 타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개인이 배를 선택할 권리도 없고 또 그 안전조끼가 구명조끼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요구해봐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예. 이거는 제도적으로 지금 이제 헝가리 당국은 뭐 구명조끼를 뭐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람선이 한국이 그 임차한 그 여행사가 임차한 선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그 부분은 좀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선 구명의 동의라도 준비를 하고 또 착용할 수 있도록. 뭐 사진 찍을 때 조금 벗어놓고 찍으면 되니까요. 예, 근본적으로 이거는 착용하는 걸 의무화시켜서 여행사에 좀 주지시켜서 좀 책임을 부여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작가님도 여행할 때, 해외 여행할 때 특히 잘 모르는 곳, 낯선 곳에 갔을 때 개인이 안전에 관해서 정말로 개인이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많은 그 여행객들이 여행을 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올려오는 후기나 이런 그 간접적인 체험을 하고 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 답습할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 여행의 지금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다페스트에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사진에도 무조건조끼를 입은 사람이 없었고 근데 근처에 아무도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배를 탑승했을 거예요. 예,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거나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는 자기 몸을 자기가 챙길 수 있도록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미리미리 숙지하고 본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여행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김한 기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 현재 다뉴브강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토리아 호텔의 실시간 웹캠 카메라인데 조금은 아까와는 다른 각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지금도 많이 오고 있고요. 저렇게 다뉴브강을 당겨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수위가 많이 올라갔다는 걸 이 화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서울의 올림픽도로 같은 도로가 바로 다뉴브강 옆에 있는데 현재 다뉴브강 위에는 오고 가는 배가 한 척도 없습니다. 헝가리 당국에서 어제 사고 이후에 모두 하선 명령 내렸고 구조 작업과 수색 작업을 위해서 다뉴브강에는 지금 현재 오고 다니는 유람선이 없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추가로 구조됐다는 반가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가족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라고 현재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실종되신 분들도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뉴스 8시 뉴스를 통해서 더 자세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